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2년 차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최근 믿을 수 없을 만큼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는 중이에요. 우선 제 남편과 저희 집 사이의 특별한 관계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저희 아버지는 친구분과 함께 무역회사를 창업하셨는데 처음부터 사업을 하신 건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아버지는 친구분과 함께 무역회사를 시작하셨지요. 당시 동업을 하시던 친구분이 바로 훗날 제게는 시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당신께는 사돈이 될 줄은 아마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일단은 아버지 친구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무튼 아버지 친구분에게는 저보다 3살 많은 아들이 하나 있었고 서로 여행도 같이 갈 만큼 사이가 돈독했기 때문에 저와 그 아들도 친남매처럼 지냈습니다. 물론 예상하시다시피 그때 그 아들이 지금의 제 남편이고요. 이후로 회사가 세워지고 몇 년이 자리를 잡아갈 때쯤 아버지의 친구분은 부인과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때는 무슨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네요. 뭐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기를 1년인가 했을 때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건 바로 폐암 말기에 걸리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되는 건 저희 아버지나 아버지 친구분 두 분 다 담배는 전혀 안 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폐암이 걸릴 수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엄마를 잃고 거기다 마지막 남은 아버지까지 잃어버린 남편을 불쌍히 여겨 저희 부모님은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셨어요. 물론 저희 집에서 직접 저와 함께 지내게 한 건 아닙니다. 남편 고모님께서 다행히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적인 숙식은 제공을 해주셨지요. 근데 숙식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저희 아버지가 전부 도맡아 해결해 주셨어요. 기본적인 학원비부터 용돈,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교 등록금까지 말이죠.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한 남편이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에 진학을 했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니 어느새 남편은 멋진 사회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정식으로 사귀어 보지 않겠냐고 제가 유학을 떠나 있는 시간 동안 자기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남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던 터라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저희가 사귀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기쁘셨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지켜봐온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알콩달콩 누가 봐도 예쁜 연애를 2년 가까이 이어나갔고 남편의 정성 어린 프로포즈 이벤트를 거쳐 부부가 되었네요. 앞으로 제 인생에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건만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는 법인가 봅니다. 결혼하고 불과 한 달도 안 되었을 시점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평소답지 않게 자꾸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다 하도 답답해서 결국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남편이 몇 번을 망설이다 힘들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어린 시절 헤어졌던 어머니가 연락을 해왔다며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 회사 로비로 찾아왔더래요. 아픈 곳 없이 건강해 보이는 어머니를 본 소감은 참으로 복잡 미묘했을 테죠. 왜냐하면 남편은 자기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저도 남편과 결혼하기 직전에 아버지로부터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그냥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입을 맞출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평생 마주치지 않고 살아간다면야 어차피 전부 지난 일 들춰봐야 뭐 하겠어요. 그냥 각자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앞에 시어머니가 나타난 이상 남편만큼 저 또한 다른 의미로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사연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제는 저희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된 이야기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저희 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사업이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점점 생길 수밖에 없었고 저희 엄마는 그런 여유를 모으고 모아 집도 사고 알뜰하게 돈을 굴리셨죠. 하지만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으네요. 어쨌든 남편의 어머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오로지 본인의 즐거움만을 위해 쓴 모양이더군요. 필요 이상으로 좋은 차도 뽑았고 별의별 모임에 하나둘씩 참석하기 시작했다는데 거기서 음악을 한다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듣기로는 남편 어머니보다 7살이나 연하라는데 말만 음악하는 예술가지 실제로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겨우 먹고 사는 백수나 다름이 없었답니다. 문제는 남편이고 자식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 남자에게 푹 빠져버렸다는 거죠. 시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이 결코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생활비는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 이상한 낌새를 채신 시아버지께서 결국 모든 걸 알아채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가정에 돌아오면 모두 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돌려달라 부탁을 하셨대요. 저로서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이혼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시절 아닙니까? 그렇게 몇 번이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편 어머니는 돈까지 훔쳐서 그 남자에게로 가버렸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끝까지 눈물로 호소를 했대요. 자기가 아무리 싫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불쌍한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남편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이혼은 참아달라 통사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몸뚱이만 나가는 조건으로 이혼을 해줬다는데 그 뒤로가 문제였지요. 돈도 없고 이혼녀 딱지까지 달아버린 남편 어머니를 누가 받아주겠냐고요. 결국 바람났던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았다고 해요. 그 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10년이 넘어서 다시 나타난 거죠.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는 남편은 그저 다시 만난 엄마를 보곤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며 어떻게든 엄마로서 옆에 붙어 있었어야 했다면서 눈물까지 보이더랍니다. 그러니 남편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남편은 당장 용선이 뭐니 그런 걸 말하기는 어렵다고 아무튼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고까지만 말을 하며 어느 정도 거리는 두긴 했어요. 하지만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보다 평생 다시 못 볼 거라 생각했던 엄마가 나타나자 남편은 급속도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특히나 어머님에게는 또 한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남편보다 7살이나 어린 딸이었죠.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어찌 보면 생면부지인 남편에게도 첫 만남부터 거침없이 오빠 오빠 하며 따르더랍니다. 물론 저한테도 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굴었고요. 차라리 어머님의 과거를 아예 몰랐다면 저도 남편처럼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었을 만큼 어머님이나 시누이 둘 다 너무 좋은 사람들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린 남편을 가차없이 버리고 떠난 어머님의 과거를 확실하게 들은 후였고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얼마나 시아버지가 애타게 매달렸는지도 자세하게 알고 있다 보니 남편이 어머님에게 너무 끌려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걱정은 저뿐만이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 또한 다시 나타난 어머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사이 개과천선을 했을 수도 있고 순수하게 자식이 보고 싶어서 다시 연락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저희 아버지 평소 지론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에게 이제 자신의 부모님이 왜 이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지 알려줄 생각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내막을 알려주지 않은 건 남편이 받을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서였는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제야 다시 엄마를 만나 기뻐하는 남편의 마음에 고춧가루를 뿌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셨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틀린 말씀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 남편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어머님과 통화를 하는 건 물론이고 퇴근 후 어머님 집에 들러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엄마잖아요. 그런 엄마라도 다시 만난 게 저리 좋을까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한 가지 다행인 건 본인만 저런다는 거였죠. 저한테 무슨 며느리 노릇을 시키려거나 따로 바라는 게 없다 보니 저 역시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나쁘게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저희 집으로 제가 먼저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답니다. 딱 그 정도 선에서 관계를 유지했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을 일은 있지 않았겠죠. 그렇게 지나간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두고 건전한 모자지간으로만 지낼 줄 알았던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예요. 처음 이상한 낌새를 챈 건 남편이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인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말이에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별거 아니라며 말을 흐리는 겁니다. 솔직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머님이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어머님이 가해자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일방적인 피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좀 더 자세하게 말해달라 재촉을 했는데 앞불사 그 사이 어머님에게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당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머님 말로는 시아버지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었대요. 그래서 수도 없이 본인과 아들인 남편에게도 신경을 써달라 부탁을 했지만 결국 시아버지의 무관심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선택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제력이 없는 자기 입장에서는 남편을 시아버지에게 두고 오는 게 최선이었다고도 했고요. 이쯤 되면 터무니없는 소설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어느 정도 믿는 눈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 고백하기를 평생 부모 없는 서름을 안고 살면서 원망할 대상을 찾아왔던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만날 수가 없으니 가슴속에 응어리만 키워왔다고, 그러다 다시 만난 엄마를 원망하게 되는 게 무서웠다나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야 어차피 볼 수 없으니 그 편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대요. 지금이야 남편의 그런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남편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결국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본인의 부모님이 왜 이혼을 했고 자신을 버린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게 되었죠. 왜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부정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자기는 믿을 수 없다고, 자기가 어릴 때 기억 속의 엄마의 모습도 그렇고 지금 알고 있는 엄마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인정을 하려 하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증거 있냐고, 전부 다 장인어른의 주장일 뿐 아니냐, 오히려 역으로 따지고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뒤통수라도 후려갈기고 싶었지만 논리적으로 반박할 말을 못 찾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침착한 목소리로 저랑 남편 둘 다 건너오라고 하셨어요. 친정집에 도착을 해서 보니 어느새 엄마가 간단하게 술상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남편을 나무라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친아들처럼 힘들었지 한마디 하시고는 안주머니에서 웬 편지 뭉치를 꺼내셨고 언뜻 봐도 2~30통은 넘어 보이는 편지들을 말없이 건네주셨어요. 그리곤 남편이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는 동안 술잔을 기울이시며 기다리셨죠. 저도 처음 보는 편지들이라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이건 제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 판단해서 아버지의 술잔을 채워드리며 남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은 편지를 읽다 말고 오열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흐느끼는 목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되뇌이면서 말이에요. 이윽고 아버지께서 저한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저 역시 남편만큼은 아니겠지만 충격 그 자체였네요. 실제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어머님을 아버님이 붙잡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붙잡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딴 남자와 집을 떠난 어머님에게 꾸준히 편지까지 보내시며 설득을 하셨더라고요. 바람을 피워도 괜찮다. 필요하면 돈으로 보상도 해주겠다. 그러니 집은 떠나지 말고 당시 초등학생이던 남편 옆에 있어만 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비록 아직 자식이 없는 저로서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소중하다고 해도 어떻게 다른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줘버린 부인한테 돈까지 줘가며 붙잡을 수가 있는지 말이죠. 물론 어머님은 남자의 눈이 멀어버린 상태였는지 편지를 계속 무시하다 딱 한 번 답장을 보냈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자기는 남편이나 자식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이 남자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요. 제3자인 제가 봐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더군요.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만난 남자 중에 가장 가정적이고 와이프랑 자식밖에 모르던 사람이 바로 시아버지라고. 지금까지 이 일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 그런 친구가 목숨 걸로 지키고 싶어 했던 아들이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서였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이런 식으로 돌아갈 줄은 꿈에도 예상을 못했다면서 아버지 본인도 마음이 정말 무겁다고 하셨네요. 그 뒤로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은 그날 곧바로 어머님을 찾아가 편지들을 보여주며 어떻게 이딴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따졌고 뭐라 변명만 하는 어머님과 인연을 아예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어머님과 한참 만나는 동안 넌지시 돈 이야기도 몇 번 했다고 합니다. 뭐 자기 딸이 유학을 가고 싶어 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시아버지로 인해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은근슬쩍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그때만 해도 남편은 한창 가스라이팅을 당하던 중이라 설마 돈 때문에 자기를 다시 찾았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돈 때문에 남편에게 접근했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정말 자식이 보고 싶고 본인의 과거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찾은 거라면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남편을 현혹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바람을 피운 것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자식까지 버리고 냉정하게 떠난 주제에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라니 정말 악마도 울고 깔 지경 아닙니까? 역시 저희 아버지 말씀대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정답인 것 같네요. 얼마 전 남편과 둘이 길게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남편이 그때 일에 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가 없다는 게 자신에게는 가장 큰 컴플렉스였던 것 같다고,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을 무작정 믿어주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밝혀진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네요. 왜냐하면 비록 엄마한테 버림받은 인생일지는 몰라도 최소한 자신을 목숨과 자존심보다 훨씬 소중하게 여겼던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고요. 시간이 꽤 흐른 지금 남편을 보고 있자면 뭔가 큰 짐을 하나 덜어버린 느낌입니다. 전에는 웃고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그늘이 있었던 느낌이었거든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봐요. 아무튼 한 번의 고통은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남편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지금처럼 남편과 둘이서 행복하게만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물론 여전히 저희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둘도 없는 사위이자 아들 노릇 잘하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